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제가 대표님 하고 계시는 일을 그게 잡은 아니고 네. 그냥 보이니까 저도 해주기 음.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상황이었고. 저처럼 이거 컨설팅 해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 상담으로 왔거나 부부 상담을 하던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원래 심리 상담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즈니스까지 연결이 되지는 거예요. 아. 왜냐면 돈 얘기 나오고 그쵸. 돈 때문에 이혼하고 다 돈 때문이지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고 또 비즈니스 컨설팅 하다가 개인 상담 넘어가기도 하고.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상담인데 지금 일단은 또 잘하는 일은 현장에서 다음 해온 주부터 여기 일이고요. 오세요 그냥. 같이 양쪽에서.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우선이니까 네. 내 생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걸 이제 뒤로 미루고 그냥 현장에서 제가 외식업에서 좀 오래 일을 했거든요. 외식업에서 한 25년 이상 경력이 돼요. 직업이면 어떤 거예요? 뭐 음식점 같은 거 이제 알바로 시작한 거가 못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근데 일찍부터 네. 관리자가 돼가지고 20대부터 이제 관리자로 있다 보니까 순환을 많이 당했죠. 동료들한테 질투도 많이 당하고. 올라가니까. 네,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찍부터 그래서, 리더를 하셨구나. 네, 일찍부터 관리자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이 하는 것들 또는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브랜드 만들고 기획하고 매뉴얼 짜고 오픈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교육 뭐 전반적인 걸 이제 다 잡아서 했던 거죠. 언제 그만두셨어요 이거는? 아직도 하셔요? 하다가 제 것도 해보겠다고 그러고 했다가 이제 열정 하나만 갖고 했는데 열정으로만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됐는데 혼자 하려다 보고 재정이 없다 보니까 열정을 해도 사업이 되긴 되죠. 까먹어서 그렇지. 그 단계가 있어요. 이 넘어가야 될 단계 혼자 하다가 딱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딱 손을 하나만 보태줘도 거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딱 되지는데 그 시스템을 못 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없었다. 거기는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이제 그 안에서는 해결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수익이 이렇게 에너지 대비 그 수익률이 없겠다. 요 에너지 대비. 그래서 그리고 오프라인은 식당은 타깃 식구가 근처가 다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비전이 크고 항상 세계 무대를 놓고 꿈을 꿨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을 준비를 해야겠다. 여기선 잘 돼봤자 요만큼이 다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한 지금 그러고 바로 코로나가 그럼 19년이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20년이었구나. 네. 때마침 잘 잡아가지고.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이때 온라인 준비는? 1년, 그게 2년? 계속 한 거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접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해를 못하니까 네네. 오프라인에선 어디다 갖다 놔도 자신이 있는데 장사로는 온라인이 안 되니까 이제 그 플랫폼이나 기능적인 걸 배우겠다고 했는데 네. 제가 하면서 알은 거죠. 평생을 몸으로 뛰던 일을 현장에서 하다가 네. 책상에 못 앉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의 목적은 같지만 가기 위한 방법들이 네.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 소프트도 해보고 쿠팡도 해보고는 다 했는데 배워서 이제 간신히 하긴 했는데 거기도 이제 또 그 사업의 한계가 부딪히잖아요. 그 플랫폼들이 제가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는 제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 남의 집 가서 이제 장사하는 꼴인 거지. 이건 말만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죠. 근데 노가다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근데다가 또 광고비니 뭐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맞지가 않았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자사몰로 가야 맞겠다. 제 자체 브랜드를 만들 거였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같이 통합해서 그릴 사업이 정확히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잠깐 미루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지금 이제 그리고 또 더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게 네. 직장이 있었어요. 그 정리를 하면서 바로 또 생계가 돼야 되니까 계속 같은 일을 이제 음식 매뉴얼 짜고 음식 기획하는 곳에서 이제 기업에서 예. 한 기업 별관에서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획하고 이제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온라인을 준비한 거죠. 그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매일 있는 일이 아니었고 월급인데 계약직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나는데 그 이제 처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10,000명 만드는데 그냥 독학해서 하다 보니까 10,000명 만드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빠르네요, 그래도. 조금 최단기간에 빨리 늘린 케이스였어요. 그냥 정말 몇 시간 동안 몰입해서 한 케이스로, 노가다로. 어떤 정보를 줬어요? 그때 하고 싶은 거는 상담이었는데 결국은 매일매일 자주 올릴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되니까 음식하는 거, 요리가 쉬워지는 순간 뭐 해서 이제 했는데, 보통 집에서 먹는 음식들이 아니고 이제 뭐 저는 외식업을 계속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그러네. 쓸 수 있는 것들. 그러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올리고보다는 그쵸. 만드는 과정만 해서 그냥 올리고 이런 식으로 피드를 꾸준히 그냥 올리는 거에 집중을 했었어요. 왜냐면 음식을 하니까 그냥 할 때만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걸 하면서는 이제 또 컨설팅으로 넘어간 거죠, 중간에. 왜냐면 이동을 하고 뭘 할 수가 없지만 주변에서 이제 물어보고 하면은 이 컨텐츠로 이 상황에서 왜 이거를 사업화를 못하지? 왜 요것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이런 게 자꾸 보이니까 네, 그런 얘기를 네. 해주다 보니까 이제 쫙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 거는 돈이 안 되고 또 제가 하려는 게 자사몰이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 밀어두고 또 회사가 있고 소속돼 있으니까 네, 왔다 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틈틈이 회사 위치는 컨설팅을 어디예요? 용인이었어요. 여기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그게 이번 9월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현장을 열심히 뛰었죠. 현장 어디 그래서 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촬영하시는 게? 촬영을- 음식점들 다니세요? 음식점은 아니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인데 제 브랜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또 재구매도 계속 일어나야 되고 지금 당장은 음식점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농가들이나 이런데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고 소비자분들이 이걸 찾고 싶어 하고 팔아줄 사람은 필요로 하고 이러길래 제가 이제 가서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해준 거죠. 요즘 젊으신 거 옌마드처럼 아세요? 아니요. 어. 제가 남들을 공부를 안 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산지에서 직거래로 고객들한테 갈 수 느낌 되게 있도록 좋은데요? 네. 농산물을 네. 소개하는, 그 먹거리니까 재구매율이 좋고 괜찮겠다 네, 해서 이제 괜찮은데요? 현장을 네. 다니면서 컨텐츠를 조금 차별화를 둔 거는, 그 소개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차별화를 뒀던 게 그 중에서 차별화된 노하우로 재배를 했고 특별하고 상품이 가장 좋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제값 받고 제대로 소개하는 컨셉으로 해서 네. 그 고객층이 그러면 조금 이제 하이 레벨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즘 시즌에는 안 맞네. 그쵸. 근데 싸게 많이 파는 친구들은 많은데 저는 제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네. 게 네, 알겠어요. 무슨 많이 말인지. 가지고 오지 수가 없었고, 많이 가지고 왔다가 못 팔면 가격 맞춰 달라고 해놓고서는 그거를 책임을 못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묶어놓는 거예요? 미리 결제해서?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올려놔 그때 보고 상황에 컨텐츠로만 하는 거죠. 저는 한 1년 정도는 컨텐츠로 하다 보면은 이제 늘어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제 브랜드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면 그때는 이제 제가 다 수매를 할 생각을 먹은 거였죠. 네네. 다녀보니까 이제 어떻게 루트가 연결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브랜드로 이제 해서 최상품만 가지고 소개를 하는.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남이제이로, 지금은 제 이름으로 했는데 남이 제2. MJ. 네. 그 바트로간 셰프 해서 과일 네. 농수산물 브랜드는 바트로간 셰프로 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데요? 이름도? 나중에는 외식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식자재도 결국은 제가 다이렉트로 받아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식자재를 다이렉트로 받지 못하니까 가격대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또 가장 맛있는 거는 밭에 있는 재료, 원재료가 좋은 거. 네. 말씀 계속 해주세요. 이게 농부들이 보통 공판장에 내면은 헐값이 되고, 그래서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직거래를 할 방법은 없고, 배워서 하자니 오래 걸리고 하니까 저 같은 애가 딱 나타나주면 너무 반갑고 좋아하시는데,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제가 밭대기로 갖고 오지 않는 한 소비자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장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공판장에 내는 가격보다 조금 더 받아주시면 서로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구독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대량으로 또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구독자도 안 사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차별화된 걸 소개할 수밖에 없었고, 뭐 아무거나 많이 팔자가 아니다 보니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또 다른 컨설팅하는 친구들은 또 제품을 못 찾고, 그래서 이걸 갖다 대량으로 갖다가 농업 유튜버나 이런 데다 꽂아주면은 괜찮겠다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파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이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싶은데 올해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일만 많고 심부름하는 꼴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다시 복원 그 방향 그대로 두고 약간 폭을 김치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먼저 해서 제 홈페이지를 먼저 가다듬어서 김치 안 돼요 지금. 아 진짜요? 여기 김치 조회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김장을 스스로 담그려는 사람이 들어온 거지 김치를 구매하려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 절임 배추 쪽이거든요. 절임 배추를 내년에 시즌에 맞춰서 판매하시면 계약해서 판매하시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조회수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김치를 만들면 안 되고요. 대신에 절임 배추를 김장한 사람들이 봄 지나면서 약간 쉬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제휴해서 좀 잘해서 그때쯤 김치를 팔면 팔리긴 하겠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긴 해야겠다. 맞아요. 그리고 또 겨울에 또 할 거니까. 왜냐면 10월이면 거의 이제 접수가 들어와요. 올해 김장철에 사람들 거의 안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반찬 재놓으려고. 나 지금 다 겨울잠 자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서리태 괜찮은데요? 콩 많이 팔았어요. 아 여기 재밌는데요? 이게 알탈이 다 김치 종류들이잖아요. 무, 쪽파, 양파. 아까 퓨전 말씀하셨던 거 네. 채널이 퓨전인데요? 욕 같아요. 근데 퓨전인데 그게 한 자리에 다 연결돼요. 되게 신기해요. 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쵸? 들어온 시청자가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얘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할지는 점수로 매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엑셀로 써놔도 될 것 같거든요. 회고추 뭐 이런 거로 딱 쓴 다음에 내가 먼저 얘는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로 띄워놔보고 걔 합을 계산해 본 다음에 이 합에서 유사도가 있는지를 또 체크해보고 엑셀로도 가능하고 명품 항아리 그 고추, 고춧가루, 김치 다 저는 그래서 김치 컨셉을 꼭 김치로만 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사업 기밀이라 나중에 일단은 그 첫 번째가 저는 그 좋은 재료라는 신뢰를 쌓는 거에 집중을 했거든요. 요번에도 그래서 마진 더 좋고 많이 준다는 데 있었는데도 거기로 안 가고 계속해서 저는 어려운 길로만 가는 거예요. 제품을 꼭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농사진 걸 봐야 되고 수확하는 걸 봐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신뢰를 쌓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맞다라고 봤어요. 그 브랜드의 신뢰도를 쌓으려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다 믿을만 해. 지금도 사실은 구독자가 적지만 그런 찐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 위로를 삼고 쇼츠는 언제부터 올리셨어요? 쇼츠를 그때 조카들이 틱톡도 하라고 그래서 그래 한 거 거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자 하면서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하고 있던데 이제 요즘은 거의 매일 올려요. 대표님 아이디어나 이런 거나 생각은 들었고요. 이 지금 스토리대로 농산물이 이런 거 거래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분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이제 이분들하고 루트를 다 연결해 놓고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 수출의 여건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수출까지도 보는 거죠. 근데 수출의 여건이 되는데 뭔가 상품을 내서 그 나라의 메이커로서 브랜드로서 자리 잡게 하고 음식점이나 그래서 퓨전 음식이 된 거고 한국에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도 만들고 제품 김치나 고추장으로도 수출 아니면 그 나라에 수출이요. 이제 그 제품으로도 브랜드 수출하고 만들고 매장들을 만들고 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텐츠화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나라에 맞게 그것도 해보고도 싶어요. 굳이 식당이나 매뉴얼을 딱 짠데 음식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이제이 뭐 돈가스다 그러면 돈가스 브랜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매칭하기가 어려울래나 그런 것들은 그 현지에서 그런 것들 어떤 거가요? 그쪽에서 먼저 제 브랜드가 장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컨텐츠화 하면서 그 현지인들하고 그런 걸 매칭하기가 더 다른 어려울까요? 먼저 해외에서 들어왔으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 우리가 익숙치 않은데 그걸 갖다 입맛에 경험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낯설고 그 입맛에서 인정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두 개를 섞은 맛하고 그들이 두 개를 섞은 맛은 틀리게 느낄 거니까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대신에 저는 모든 시도해보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투자나 이런 걸 받지 않고 내 거에서 계단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 쪽에 지금 계단식으로 성장할 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뭐라고 하지? 대표님도 재주가 많아서 지금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 같아요. 스타일도 멋있으시고 전체적인 것도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지금 내용이. 그걸 어떻게 잘 쇼츠가 1년 됐다고 하셨죠? 쇼츠
유튜브를 한 게 1년. 1년. 네, 작년 쇼츠는 12월에. 쇼츠는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숫자 계산을 여기서 처음부터 보고. 쇼츠를 했나? 제가? 언제부턴가 쇼츠 하면서 유튜브의 플랫폼 방향이 이런가 보다. 틱톡이나 이 라이브를 잡아야 되나?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계속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쇼츠로 들어온 구독자도 좀 꽤 있을 것 같고. 이게 쇼츠 하면 거기에 참 처음에 올라간 건 안 나오잖아요. 영이 안 나와요. 공개상대 정렬 기준. 잠깐만요. 웨슨. 해서 또 중간에 좀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좀 그거 하면서 그 와중에도 어디야? 그 농업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비농을 해갖고 아예 시골로 가서 그냥 거기서 콘텐츠를 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되게 재밌으시다. 그래서 근데 회사 소속이 제가 돼 있다 9월에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2-3달 전에. 그러니까 어디로 아주는 못 갔는데 회사를 정리하면서 이제 갈 마음을 먹고 기농을 알아본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가 물류센터나 하우스 하나를 지면 다 가져다 놓고 내가 배송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농부들이 왜냐면 물건을요 좀 제가 보고 온 대로 안 보내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신뢰가 안 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올 수 있는 건 갖고 와야겠다 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귀농을 알아보다 보니 농업인 유튜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물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이제 친절히 안내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또 그 작은 거에 되게 감동받아서 그렇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그분들이 또 뭘 하냐면요.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채널을 해서 프로세스 채널 같은 걸 하면서 수익화를 내는 거예요. 제조 과정 만드는 거 내용 없이 일단 영상만. 뭐 예를 들어 이거면은 나무가 통으로 들어와서 절단하면서 그것만 만들어지는 조회수가 그게 해외에서 이렇게 잘 나오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드센스만 보고들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 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랬더니 섭외가 제일 어렵대요. 저는 섭외가 제일 쉽거든요. 제조사들하고 뭐 협상하고 이런 게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좀 잠깐 또 프로세스 채널 하나. 근데 어차피 소개해줄 거 나도 한번 찍을까? 그건 뭐예요? 프로세스요? 제조왕국. 제조왕국? 네. 그건 어땠어요? 재밌게 했어요. 효과는 좀 섭외도 나왔어요? 처음에 올린 영상이 또 딱 뜬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컴퓨터에 앉는 게 잘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편집하기도 바쁜데 그거 편집까지 하려니까 그 프로세스는 다 편집이 압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그게 시간을 너무 뺏겨서 탁탁탁 진행돼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한 내용인 건데 그 시간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 채널이 몇 개예요? 총 3개? 맞아요. 하나가 남이제이랑 그리고 제조왕국. 밭으로 간 셰프, 제조왕국. 남이제비가 이제 밭으로 간 셰프인 거죠. 이게- 그냥. 네, 슬로건처럼. 남이제비가 이제 브랜드 상표 등록이 된 거고. 그리고 제조왕국하고 또 뭐 있어요? 그 소통건번이라는 그 채널은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민망해서 아직 네. 아무것도 네. 알겠어요. 이쪽이 조금 정리를 해서 조금 정보를 저 올리고 상담해주는 그쪽인가 보네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대표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걸 그대로 그냥 올려놨던 건데 필요한 사람은 듣겠지 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지금 거의 신경을 안 쓰고 내팽겨 쳐놓은 상태고. 음. 근데 제조사들은 어차피 제가 주방 용품이나 뭐 이런 걸 다 제 브랜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루트를 다 아니까 이제 연결하면서 이제 갔던 거고. 그래서 제조왕국도 했던 거예요. 제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만들고 소개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부터 좀 하고 해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은 조금 멀리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집중 못하고 좀 돌고 왔어요. 한 몇 달 돌고 왔죠. 그 프로세스 채널들하고 거기 한참 그 섭외하면서 그거 찍으러 다니느라고 같이. 요즘 알겠어요. 네. 잘 봤습니다. 프로세스 팀들이 진짜 애드센스만 보나요? 그랬더니 진짜 그 광고 비만 보고들 한대요. 왜 그 광고면 볼까요? 그쵸? 저도 그래서 진짜 이렇게들 하시냐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300만이 없어요. 넘는 유튜버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음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제조사랑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물건을 계속해서 팔아라. 거기다 네. 링크를 걸고 음. 소개까지 해주면 이제 섭외할 때도 더 외국인이 훨씬 반가워할 많을 테고. 거고 그래? 국내 판매도 애매하고 먼저 100만 유튜브 오신 분도 그랬거든요. 외국 유저가 많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에 와서 그 컨설팅을 해줬더니 이제 그렇게 연결들은 하는데 진짜 대부분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데이터 보면 뻔해요. 효과가 네.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파워 유튜버들 계신데 가서 이제
그런 방법들, 좀 물건 소싱하는 거 어떻게 연결을 해서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가르쳐달라 해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할 줄 모르겠네요. 네,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죠. 그리고 이분들 프로세스 이분들 보니까 또 이것도 지금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요. 상담을 해주다 보면 잘못하면은 다 상담해주는 아이디어들이 상담할 때마다 내 몸이 들어가서 움직이면 더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그럼 나 혼자 꼬여버리잖아요. 맞아요. 다 말씀하셨어요, 현재 상태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는?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대충 네. 근데 대표님이 더 많이 연결이 쫙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이게 뭐 안 끊으신 거 있으면 좀 이따 끊으시고요. 정리됐거든요. 네, 한번 끊었다 가시죠.